자, 좀 더 덧붙이자면 이게 전체적인 이 혈액 응고 반응에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그래서 이 피브린이 활성화되기까지의 중간에 이런 몇 단계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종결이 됐을 때, 그래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종결이 됐어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뚫린 구멍,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고 칩시다. 뚫린 구멍을 통해 가지고서 적혈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 피브린들이 이렇게 그물망을 형성을 해서 막았다. 일단은 사태는 수습을 했는데, 그러면 아, 이제 끝났다 하고 그대로 내팽개 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 뚫린 구멍은 이들이 막을 수는 없잖아. 이 뚫린 구멍은 어떻게 돼? 상처는 이 여기에 있는 실제적인 내피세포들이 실제적으로 또는 이 바깥에 있는 상처난 그런 조직들을 전부 재생이 되겠지. 상처 조직들은 자기들이 원래 오리지널 세포들로 재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긴 구멍이 메꿔졌어. 메꿔진 구멍.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피부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 피부리 남아있으면 공간은 좁아지고, 이거 안 될 일이란 얘기. 이걸 그대로 남겨두면 반대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지? 동맥경화를 겪게 되는 거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수행이 되고 됐다 싶으면 이걸 반대로 피브린 용해라고 한국말로 하는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얘네를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해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걸 많이 과다하게 먹게 되면은 이 반대쪽으로 혈액 응고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혈액 응고가 잘 되게 만들면 이 피브린 용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역시 안 좋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런 적당하게, 그냥 또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았냐, 나야 나. 간혹가다 얘기해요. 그렇죠. 한단 말이죠. 말 듣잖아. 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구차하게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해 두면 이렇게 조금 없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가지고 깔끔하게 설명하면 끝인데 말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뭐 다른 느낌. 자, 혈액이 어차피 이제 한번 말이 나온 김에 혈관이 막히느니 어쩌니 뭐 이런 계속해서 혈관이 막히는 듯한 그런 사안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제대로 한번 혈관이 막히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콜레스테롤, 우리의 주적인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해서 경화와 연관이 되게 됐는지를, 콜레스테롤 하면 일단 오늘 막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얘는 정말 나쁜 놈이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콜레스테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들이 콜레스테롤 막겠다고 자꾸, 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여러 가지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들은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또는 글루코코이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전부 합성의 시작은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몇 개를 더 붙인다든가 몇 개를 또 잘라낸다든가 해서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을, 이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이 또 다른 종류의 펩티드 계통 호르몬과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우리가 내분비계를 살펴보게 될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일이고, 그래서 일단 그거 첫 번째, 이거 때문에 중요해.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왜냐하면 호르몬이야. 어차피 일반 세포들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호르몬은 아주 전문화되어 있어가지고서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내분비, 샘, 조직에서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들이야, 나 알 바 아니지, 그거야. 뭐, 니들이, 호르몬을 만들든, 못 만들든, 어차피 그 피해는 자기들이 입을 거면서, 나 알 바 아니라고, 이기적으로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함부로 얘기했나?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일반적인 세포들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막 자체가 너무 흐물흐물해지게 돼요. 강도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얼마나 푹신푹신하겠어요. 야들야들하고. 아무 힘 없이 아무리 동물세포,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 이 플렉시블, 그러니까 이 신축성 있게, 유연성 있게 어차피 살으라고 원래 디자인이 된 거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면 아무런 힘을 못 주게 되면 이게 세포의 또 하나의 기능은 어떤 뭐 보호막 같은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방산, 이 인지질 이중층의 요 꼬리 이 선에는 지방산 구조의 중간중 틈새에 이렇게 콜레스테롤들이 틈틈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으면 마치 건물에 콘크리트에 철근 빔을 넣지 않으면 건물이 콘크리트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힘없이 되는 것처럼 세포막도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사실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세포막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싶으면 많이 박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아니 너무 심했나 내가? 하면 조금 스스로 빼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또 2차적으로 전체적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깐깐하게 넌 절대 안 되느냐 하는 그 투과성 자체도 이게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각 세포마다 독립적으로 사실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는 있지. 콜레스테롤을 어떤 일반적인 세포가 만든다면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 세포에서. 핵에서 만들까?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아마 콜레스테롤을 만들 것이다. 어디겠어요? 뭐 일반 생물 2의 영역은 아니나 일반 생물 1의 영역이긴 하나 알아두면 사실 나쁠 건 없는 중요한 상식이라서 물어본 건데. 활면소포체라고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조면소포체 말고 활면소포체에서는 이런 지질들, 칼슘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지질들의 또 해독작용도 하기는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들을 전부, 지질들을 여기서 전부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각각 지방 자치로 각 모든 세포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만들게 해놓지 않고 다세포 생물, 인간 같은 다세포 생물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다 집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러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주로 만들어질까? 너는 이것만 해, 나서. 그래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다른 우리 친구들한테 전부 공급을 해줘라고 서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이제 분화를 한 거지. 간에서 다른 모든 중요한 물질들처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은 합성이 되거든. 간에서 합성이 되니까 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장처럼 찍어낸 콜레스테롤은 그럼 이제 수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수송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물질상, 지질이잖아. 그럼 얘를 어디를 통해서 수송을 할까?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딴 방법이 없잖아. 혈관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혈관은 뭐지? 뭘로 가득 차 있지?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혈관의 피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물. 그러면 그 물에다가 기름을 던지면 걔네들이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걸 수송이 안 될 텐데 그럼 뭔가 도우미를 줘야 되겠지. 물을 잘 통과해서 이 기름 덩어리가 물을 잘 통과해서 빠져나가서 이 각 조직에 잘 배달이 될 수 있게 위한 것이 뭐냐면은 LDL이라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주먹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전부 뭉쳐다 놓고서 주먹밥처럼 무슨 뭐 한 콜레스테롤 분자를 한 10,000개 정도를 뭉쳐 놓고서 얘네들을 물을 통해서 잘 전달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깥쪽에다가 코팅을 해야 되겠지. 물과 잘 친화될 수 있는 코팅, 단백질을 코팅을 시켜놓는. 그게 바로 LDL입니다. 그래서 LDL이 무엇의 약자냐? 한국말로는 이것을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low density lipoprotein이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저밀도 지질 단백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만화상으로 그린 이 구조는 그런 거지. 이 안쪽에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쫙 모아놓고 바깥쪽에다가는 이렇게 수용성인 물과 친화해 줄 수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몇 개가 딱 코팅이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지질도 좀 집어넣고 해서 완벽하게 그러면 이렇게 잘 통과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혈액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아주 좋은 잘 만들어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도달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지. 얘네들이 세포막을 통과가 안 되잖아, 이제. 너무 크게 키워놨지, 이를. 이따만하게, 더더군다나 수용성인, 바깥쪽 표면은 친수성인 물질이 가가지고서 세포막에 도달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세포가 미쳤어요? 문 열어주게? 너 누구야?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너를 들여보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출입구 비슷한 거. 항상 이건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야 되잖아. 얘만 전담해서 들여보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를 뭐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 세포가. 세포막에. 이름 지어봐요. 이 수용체. 뭐라고? 에브리 수용체라고? 아니, 얘 수용체의 역할이 뭐예요? 결합해가지고 안으로 들여보내는 수용체가. 콜레스테롤이 아니지. LDL 수용체예요. LDL.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 LDL 수용체예요. LDL 수용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세포들은 콜레스테롤을 못 받아먹는 거죠. LDL 형태로 수용체와 같이 손 붙잡고 가가지고서 저희 리소솜에 가서 장렬하게 산화되고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줍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LDL 수용체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LDL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LDL 수용체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이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양의 LDL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 가서 엑시스로 빠져나가는 입구에서 못 빠져나가게 훨씬 도로가 확 좁아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밀리게 돼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LDL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동맥경화를 유발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동맥경화하면 그 기름기 있는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 동맥경화 생겨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러고 그런 거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서 동맥경화를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LDL 수용체가 없어. 그러니까 LDL 수용체의 유전자가 두 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그렇게 병을 겪게 됩니다. LDL 수용체가 우리가 이게 2배체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짝으로. 그 두 개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태어나질 못해. 태어나자마자 곧 죽어. 그 정도로 콜레스테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보통의 경우는, 보통에는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경우는 그만큼 양적으로 많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돼서 그렇게 반쪽짜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좀 더 일반적인 동맥경화는 결국 이 LDL이 엄청나게 혈관에 과도하게 축적이 됐을 때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 하나도 안 먹어도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만들지는 사실 지네 맘이거든. 탄수화물만 엄청 먹어도 잉여 탄수화물을 가지고서 간에서는 지 멋대로 콜레스테롤로 전환시켰고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죠. 어쨌든 뭐든지 간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 현대인이 특히 혈관에 이동하는 이 LDL의 수가 대부분 전반적으로 많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 그럼 이놈의 LDL이 많게 되면은 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될까? LDL 자체가 사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여러모로 억울한 거지, 지금.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파괴시키면, 그러니까 LDL을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안쪽에 동맥경화는 플라크라는 것은 우리 이에 끼는 플라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이제 용해되기 힘든 물질이 이에 끼는 치석도 우리는 플라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분해가 되지 않는 딱딱한 물질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는 플라그라고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이게 무슨 플라그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원래 LDL들이 이제 안에 이렇게 좀 잉여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에 혈관 밖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기형한 엿보던 백혈구들이 저 자식 뭐지? 하고 슬슬 시비를 거는 거지. 들어가서 야 너 뭐야? 저기서 관등성명 대봐. 관등성명이 어딨어 얘가? 그럼 꿀꿀꺽 먹어버린다. 그래서 얘를 먹어. 콜레스테롤, 이게 백혈구 중에서 그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를 얘기하는 거죠. 백혈구들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면역계에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백혈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서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지. 침입자, 세균 같은 거를 그냥 꿀꺽, 너 뭐야? 또는 암세포를 꿀꺽. 그런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백혈구 중에 하나가 이 LDL을 바깥에 이렇게 잉여로 많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게 순환이 되면은 그럴 기회가 없는데 여기 많이 축적이 된 이 LDL을 꿀꺽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호한답시고 집단에는 내가 너의 몸을 보호자다. 백혈구의 명예가 있지 하면서 잡아 먹어버리는데, 잡아 먹으려면 좀 깨끗이 깔끔하게 처리를 할 것이 먹고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뭐지? 하고 막 어여어쩌서 하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노폐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식 먹고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듯이 얘도 먹고서 노폐물을 내뱉는 게 인솔루블한,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그 형태로 이거를 내뱉어버리는 거지. 쓸데없이 괜히. 여기에 괜히 또 이상한 찝쩍거리는 또 다른 백혈구가
들어가가지고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엄청나게 딱딱하니 분해가 안 되는 세멘트 같은 층을 형성을 여기다 혈관의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버려요. 그럼 혈관이 점점 좁아들겠죠.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모세혈관도 아니고 말이에요. 동맥이면 처음에는 꽤 크기가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동맥이 갑자기 웬 모세혈관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만약 심장에 있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날 심장마비가 올 것이고 가다가 잠깐 꽉 막혀가지고서 뇌로 흘러가는 동맥에 이쪽 하면 그게 뇌졸중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데 심장의 경우는 급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우회해가지고서 혈관을 바깥으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LDL이 그렇게 좀 많아지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양날의 칼로서 우리의 면역계라는 게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측면에서 참 고마운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힘든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것도 일종의 쓸데없는 염증 반응에 비슷한 일종인데 코로나 후유증 같은 것도 그렇죠. 백신 맞고 후유증 같은 거 이상한 또 코로나 자체도 코로나 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기보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백혈구의 면역계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엄청나게 우리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끼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그 병원균이나 또는 위험 요소가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2차적인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LDL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여기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HDL, LDL이 뭐의 약자였죠?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였잖아. HDL은 뭐의 약자일까 그럼?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이에요. 둘 다 똑같은 녀석인데 농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다만 왜 HDL은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우리의 친구 HDL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HDL은 혈관에서 간 쪽으로만 이동을 하고 항상 서로 일방통행으로만 LDL은 항상 간에서 조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LDL은 간에서 나온 콜레스테롤을 주워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조직으로 운반하는 사명을 띠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길이 막혀서 혈관에 눌러앉게 되는 거고 HDL은 어쩌다 보니까 가는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 혈관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혹시 여러 가지 잉여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그것들을 포장해서 간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혈관 청소를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간으로 간 이 HDL이 간으로 모셔간 콜레스테롤들은 간에서 일단 분해가 될 테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간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합성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지질들을 또 분해해서 다른 것을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HDL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많으면 LDL이 많아서 과도한 혈액에 쌓이게 되는 LDL의 효과를 일정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심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응급 수술로서 여기에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혈관을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켜가지고서 새로 끊어가지고 다른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이 막힌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흔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 혈관에서의 이런 막힘 현상은 이런 식으로 철심으로 용수철처럼 늘어날 수 있는 철사를 이렇게 밖에 이걸 스텐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아서 얘네들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좁아진 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쫙 펴주어 가지고서 혈류를 높여주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이런 시술을 하시고 사셨었던 적이 있어요. 끝났네?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안 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아 아까. 일찍 보내줄 줄 알았지. 오늘 사실 새 챕터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지? 뭘 빠뜨렸지 내가? 여기 안 넣었구나.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물질, 그걸 안 넣었구나. 아, 할 수 없지 뭐 그거야. 안 넣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지금 빠이빠이 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아? 그죠? 10분만 더 할게요. 자, 신경계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우리 뇌에서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계입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은 일단 이 구분을 먼저 해봅시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은 무엇이냐? 중추신경은 일종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것을 분석, 처리하고 어떤 대응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뇌하고 뇌와 바로 근접하게 연결되는 척수신경이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합적인 정보를 종합 판단,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기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정보를 피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감각기관들이 눈도 있고, 뭐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촉각도 있고, 여러 감각기관들은 신경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을 통해 어떤 정보는 항상 신경신호라는 것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일단은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요 감각 입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감각이 입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이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있다. 호랑이가 갑자기 여기 있다. 이 중추신경에서 호랑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뇌에서 인지를 하면 앞에 호랑이가 있네. 그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의 판단의 경우 일반적인 대응은 어떻게 되지? 뒤를 돌아서 걸음만 나살리려고 도망을 가죠. 아니면 그냥 한번 맞짱을 떠보든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운동 출력. 이거 역시 신경이 주로 이런 반응은 그럼 이 신경들은 무엇과 연결이 주로 돼 있을까요? 도망을 간다든가 싸운다든가 전부 이 골격근들하고 밀접하게 이 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떤 다른 신경들은 여기서 호르몬 분비샘하고도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작용들도 같이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경계라고 하는 기관계는 신경계는 크게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말초신경을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yani 어떤 특별한 정보의 질이라든가 문화적인 질을 얘기할 때 좀 저급한 것은 그런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그런 짓은 그만하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좀 높은 것을 추구하자라는 하는 식으로 말초신경이 무슨 죄래? 말초신경 나름대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없으면 중추신경은 아무런 짝에도 그냥 혼자 허상적으로 컨셉만 가지고 그냥 담론만 계속 떠들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가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돼 있어. 알았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물론 이 뇌 안에서의 엄청나게 복잡한
그 다음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 뇌, 먼 건 차치하고 나중에 겉핥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 문제는 이 말초신경계에서, 말초신경에는 좀 더 세분화돼서 일단은 말초신경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율신경과 또 하나는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은 일단 단어적으로 두 개가 던졌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자율신경은 뭐고 체성신경은 뭘까? 체성신경은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해, 전부. 그러니까 이 신경들은 전부 우리가 뇌에서 내가 이것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내가 움직인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체성신경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골격근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골격근들은 전부 수의근,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골격근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경망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반대로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뇌에서. 인지를 못하지만 지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이 근육 수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조직들은 누구겠어요? 평활근. 그다음에 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비샘, 호르몬 같은 거 분비할 때 우리가 알고 해? 모르잖아. 모르면서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해주지.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경에, 이 말초신경계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은밀한 그룹이 있다는 얘기지. 거기까지만 해도 일단 약간, 뭐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겠네 싶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율신경은 또 무엇로 구분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계층의 조직 구성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흔히들 들어본 얘기를 할 때, 교감신경은 뭐고 도대체 부교감신경은 뭐야?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한 번에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은 둘 다 일단은 무엇의 일종이야? 자율신경의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체성신경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신경이 골격근과 연결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려면 절로 가. 그럼 나머지 자율신경은 어떻게? 자율신경 중에서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모든 장기 또는 분비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망이 두 가지 종류, A, B가 있는데, 이쪽 계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자율신경 한쪽은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펴봐야 되겠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기본부터 일단 신경의 기본을 알려면 일단 신경을 구성하는 각각 이 단위세포, 뉴런이라는 것부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도대체 체성신경은 주로 넌 뭘 하는 이 기능이 뭐냐? 자율신경은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혹시 굳이 구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신호는 뉴런에 의해서 전달이 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경세포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다른 일반적인 동물 세포들보다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유가 있지. 어쨌든 그 하나의 그 신경을 구성하는 특이적인 그 신경세포에서만, 신경계에서만 발견되는 이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고,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맛배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